자, 오늘 이제 본 수업이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 수업에서 했던 객체, 배열 객체 하다가 끝났는데 그거 이어서 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자, 수업 페이지 맨 상단으로 한번 와볼게요. 맨 상단으로 오시면 코드업 백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이거 이제 맨 첫 시간에 로그인 회원가입 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서 있었어요. 얘도 코드업도 있었는데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이거 가입하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연동되는 건 없지만 되게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첫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문제집에 코드업 딱 들어오셔서 문제집 들어가서 C 언어 기초 백제 요거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출력하기 이런거 뉘앙스만 파악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눌러봤을 때 이런거 무시하시고, 얘는 이제 C 언어니까 자바는 이런거 안쓰죠. 이런거 말고 출력 예시 이런거,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 네, 이런거 그냥 출력하는 문제, 이런 뉘앙스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소스 제출 누르시고 자바 고른 상태로 입력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정수 1개 입력받아 그대로 출력하기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입력받는 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뭔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정수 1개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입력된 정수를 그대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5를 입력했으면 15가 출력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반 메인 클래스고요,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써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지금 뭔가를 썼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게 하나 들어있죠. new 라고 하는 거, 얘 뭐라고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였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예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거 뭐라 그랬죠? 이 모양의 객체를 만들겠다 였죠.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근데 얘는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애예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을 받는 애인데, 실제로 얘를 컨트롤 클릭을 해보면요, 이 스캐너.클래스라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자바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처음에 이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때 JDK를 받았죠.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 그래서 JDK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스캐너라는 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여기서 쓰려면, 자, 에러 내용을 볼게요.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에요. 네, 스캐너라는 타입은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고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여기서 타입은 인트죠. 얘는 정수요. 기본 자료형 타입인 인트 정수라서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였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타입이에요. 타입. 기본 타입이 아닐 뿐인 거고, 우리가 기본 타입 아닌 거, 이거 기본 타입 아니었죠. 근데 그냥 되는 이유는 이것도 자바가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라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거 정수들이었죠. 이것도 기본 타입 아니잖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도 기본 타입 아닌데 얘는 빨간 줄이 떠요. 왜 뜨나 보면, 자, 퀵픽스의 첫 번째 거 임포트 스캐너 java.util이래요. 그러니까 java.util에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야 된대요. 여기서 임포트라는 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져오기예요. 가져오기.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가져와야 여기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트들, 정수들이나 스트링 같은 이런 애들은 안 가져와도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얘네들이 객체거든요. 이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겠다잖아요. 왜냐면 지금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건데, 이런 애들은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는 방법, 마우스를 올려서 여기 첫 번째 퀵픽스에 있는 이걸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최상단에 뭐가 떴죠? 임포트 하면서 java.util에 스캐너 써있어요. 이러면 임포트가 된 거예요.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해결하는 법 하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임포트가 또 됩니다. 지금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고요. 얘는 이런 방법도 돼요. 그냥 써도 돼요. 임포트를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는 게 제일 간편해요. 왜냐면 임포트를 받아야 되는 애가 얘 말고 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객체를 또 임포트를 받아야 된대요. 그럴 때 마우스 올려서 하는 거면 얘 임포트 받고 그 빨간 줄 나고 있는 거 또 가서 임포트 받고 해야 되죠. 근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요, 동시에 임포트를 다 해줘요. 필요한 거를.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뭐가 있지? 자,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스캐너라는 애를 임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멤버라고 하는 애를 임포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 받으면 하나 되고, 얘도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 받아야 되죠. 근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한 번에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뭐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이름의 객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뭘 임포트 받을지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서 임포트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얘는 java.lang.reflect.member예요. 이거는 test.member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 임포트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받고 싶다 하면 이거 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finish 누르면 그거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초기에 뭐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겠다, 이거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다가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올바르게 임포트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스캐너 임포트를 받았어요. 얘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거 해석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 얘가 유사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이런 구조니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해석해 볼까요? 이거, 자,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류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하겠다. 리모컨 연결이었죠. 얘도 똑같아요. 오직 스캐너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sc라는 변수를 만들고 류를 통해 만들어진 스캐너 객체를 연결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객체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객체 만들 때 이 안에 무슨 값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배울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시스템.e는 여러분들 키보드예요. 이 스캐너라는 객체는 여러분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스캐너예요. 지금 코드업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 쓰는 게 스캐너예요. 이거 나중에 게시판 만들 때도 할 거예요. 미리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입력을 실제로 어떻게 받느냐를 봐야겠죠. 자, 일단 이런 거 하나 써줄 거고요. 얘는 줄바꿈이 안 되게 F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실행시키면 그냥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SC 하고, 제가 아까 객체 공부할 때, 배열 객체 공부할 때 ARR 해놓고 대괄호 0 하면 리모컨 작동시켜서 0번 방에 들어간다 그랬죠. 접근한다. 이건 배열이고요. 일반 객체에서 사용하는 리모컨 작동은 점이에요. 배열 객체에서 대괄호 안에 0 써준 것처럼 리모컨 작동하는 방식이 얘는 점입니다. 일반 객체들은 점이에요. 리모컨을 작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작동시켜서 next int라고 하는 스캐너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객체 더 배우시다 보면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변수에 담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수를 출력할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근데 원래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그냥 딱 뭔가 출력될 거 되고 끝나는데 지금 빨간색 네모 떠있죠? 이거 무한루프 돌 때 봤던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얘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을 때까지 멈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뭔가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next int 이름만 봐도 int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긴 숫자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숫자도 정수밖에. 정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1.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뭔가 출력이 됐죠. 우리가 입력받은 값을, 얘가 입력을 받는 건데 입력받은 1이라는 값을 넘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그걸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를 출력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응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거 풀 수 있는 거죠. 코드업에서 입출력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 코드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는데 이런 거 있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아니, 비트 말고 8번이었나? 아, 맞네요. 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출력하래요. 이거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를 딱 봤는데 무슨 문자 이런 거를 출력하래요. 이거 유니코드인데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정답이 궁금하다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코드업 백제 기초 출력 8번 답이 다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 나타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비트 시프트 연산, 비트 단위 논리 연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C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바에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거, 아는 거 그런 문제 다 풀어보세요. 코드업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메모장에다가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저번 시간 복습, 그리고 뭐 코드.org 이런 거 써놓죠. 이 코드.org도요 해보세요. 이거 그 개발 관련해서 알고리즘 이해하는데 얘가 제일 좋아요. 이거를 잘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 로직을 구성하는 머리가 길러지는 거예요. 두뇌가. 그래서 코드.org랑 코드업 백제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업도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자, 일단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캐너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객체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0, 20, 3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뜯어봐야죠. 이제 자, 요거 한번 해석하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객체 하나를 만드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가 객체에 있는 리모컨을 연결하겠다. 맞죠?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ARR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고요. 객체가 있어요. 얘는 배열이죠. 배열 객체. 그 안에는 방이 몇 개라고요? 3개죠. 자, 그리고 배열 객체,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있어요? 리모컨 있죠. 그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배열에서 방이 3개 있어요. 그럼 방들은 이름이 다 있죠. 0번, 1번, 2번. 이 방번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덱스죠. 자, 그러면 배열 객체,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스스로 갖고 있는 이 리모컨 이름 뭐라고요? 네, 디스죠. 자, 이거 한 줄 보면요, 딱 요거 나오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통틀어서 이거 한 줄 보고 요거 그림 나왔다 하면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못 얻어간 부분들은 복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다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수업시간 안에 얻어가셔야 될 건 최소한 이거예요. 이거를 딱 이해하고 가셨다. 그럼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림 그려가면서 그러면 속속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그림. 자,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수들이었죠. 이 ARR 변수의 타입이 정수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안녕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실제로 바로 뭐라고 하죠.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string to int예요.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다 하고 있는 거죠. 변환시킬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입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정수들이기 때문에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이거는 실수니까.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방도 하나의 변수 취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들도 각각 하나씩의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수처럼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네, 20, 20, 30이 나올 거예요. 이 0번 방에 1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넣었는데 그 0번 방을 20으로 덮어쓰게 한 거예요. 이 방들 하나하나는 변수 취급이니까 값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변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쪼개 볼게요. 자, 얘만 보세요. 얘만. 여기서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을 만든 거죠. 이 정수들. 자, 앞으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타입 그리고 뭐 예언자 라는 표현도 쓸 거고요, 최상위법 이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얘가 이제 타입인 거는 여러분들도 얼추 아실 거예요. 자료형 타입이니까.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닐 뿐이고 얘는 참조형 타입이죠. 그럼 변수를,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지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을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써줌으로써 이 변수에는 정수가 아닌 다른 값은 못 들어가게끔 막는 거잖아요. 제약을 걸어 놓은 거죠. 얘를 쓰면 이 변수에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정수가 아닌 값들은 이 ARR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예언을 한 거죠. 너는 이제 정수밖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초기화를 안 했잖아요. 선언만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실질적으로 정수밖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최상위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했으면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수가 아닌 건 못 들어가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제약을 걸어서 예언을 해버렸으면 얘는 더 이상 정수가 아닌 값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예언자 혹은 최상위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그림에서 얘를 보고 이 그림만 보고 여기서 인덱스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셔야겠죠. 인덱스는 뭐죠? 이런 숫자들이죠. 이 0번 인덱스는 바뀔 수가 있나요? 예, 얘는 그냥 첫 번째에 있는 칸이면 무조건 0번인 거예요. 얘를 내가 0번 싫어 1번으로 하고 싶어, 안 돼요. 이건 제가 정해준 게 아니고 배열 객체가 생성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고유예요. 고유 값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죠. 자, 제가 지금 이걸 추가했어요. 얘는 뭘 하는 걸까요? 자, 일단 또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얘가 예언을 했죠. ARR2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간대요.
정수들만 가질 수 있는 ARR2를 만들었는데 걔한테 뭐 하고 있어요? ARR을 넣고 있죠. 지금 ARR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뭐 들어있죠? 리모컨 들어있죠. 이 리모컨은 이 배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죠. 그쵸? 그럼 이 리모컨이 들어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고 있어요.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리모컨이 되겠죠. 이거를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변수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요. 얘 이름이 ARR2인 거죠. 그리고 이 리모컨을 준 거죠. 자,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얘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객체 몇 개예요? 객체는 하나예요. 얘만 객체니까 객체는 하나죠.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얘네가 각각 리모컨을 갖고 있죠. 이 리모컨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죠. 복사가 됐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실생활로 좀 바꿔서 TV 한 대가 있고요. 그 TV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는 TV 한 대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대가 있는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 동생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이 TV를 볼 수 있죠. 그럼 얘도 이 TV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그쵸? 10, 20, 30 나오는 거죠. 왜냐면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으니까. ARR 여기서 리모컨 눌러서 여기다가 10, 20, 30 넣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버튼 눌러서 이거 가져오래요. 똑같은 거죠. 여기 눌러서 이거 가져오는 거랑 여기 눌러서 이거 가져오는 거랑 지금 같은 애 바라보고 있고 같은 애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자, 이러면요. 이거는 주석을 걸어 볼게요. 이 두 개만 놓고 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백백이 나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눌러서 10을 넣어놨죠. 네, 근데 밑에서 얘를 눌러서 여기를 100을 넣겠다고 했어요. 덮어 씌워졌죠. 여기도 공간 하나니까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10 사라지고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눌러서 이거 꺼내왔고요. 여기 눌러서 이거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100백이 들어있는 거죠. TV가 다른 게 아니라 TV는 하나잖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예를 들어 100번에서 껐어요. 그럼 TV를 키면 7번에 가 있나요? 100번에 있죠. 그거예요. 얘로 조작을 해서 100이라는 값을 여기를 조작해서 100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얘가 TV를 다시 요거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100인 거죠.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변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그럼 이런 것도 되겠네요. 이러면 뭐 나오죠? 그쵸? 55, 55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150. 100 네, 155가 나오죠. 지금 실질적으로 0번 방을 바꾼 변수는 ALR이지만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 결국 같은 놈이니까 여기 값이 바뀌었다라는 건 얘가 출력을 해서 꺼내 왔을 때 50이 나온다라는 거죠. 55가.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애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냥 100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선택해서 뭐 값 10,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여기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ALR 클릭해서 0번 방에 10 넣었어요. 그 다음 20 넣었고 30 넣었죠. 그리고 ALR2에는 이 리모컨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림 완성시킨 거고요. 그리고 나서 0번 방 또 리모컨 클릭해서 100이라는 값 넣었어요. 여기가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이 값 가져와서 출력해라 했어요. 100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얘 또 클릭해서 여기 50으로 바꿔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여기 클릭해서 이거 가져와라 한 거죠. 순서대로 그리면 딱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객체는 이 시각화만 잘 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면 이제 앞으로 배열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메서드가 쌓이고 할 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계속 반복을 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4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